뉴욕시의 체감온도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브롱스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종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한국계 여성 디자이너 2명이 토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뉴욕시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스뉴스의 기상학자 스티브 밴더는 내일부터 뉴욕시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금요일 절정을 찍은 뒤 다음 주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최고 88도에서 9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많은 지역에서 100도에 이를 것이라고 밴더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열기를 식혀줄 바람도 불지 않아 더욱 덥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8도, 체감온도는 98도로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수요일 최고 기온은 87도, 목요일은 91도로 예상되며 금요일 최고 기온은 94도, 체감온도는 100도대로 더위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은 토요일 92도, 일요일 88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90도대의 더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열사병에 걸릴 수 있어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로키 산맥 북부에는 때 아닌 추위가 닥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경보가 내려지는 등 미국의 역대급 기상 변덕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롱스 한 거리에서 어젯밤 최소 12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뒤 남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총상을 입어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오후 11시 40분경 브롱스 인우드의 웨스트 207번가와 10에비뉴에서 3명의 남성이 괴한에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7번가 1번 전철역 근처 거리에서 발생했으며 목격자들은 약 12발의 총성을 들었습니다. 44세 남성은 얼굴에, 40세 남성은 가슴에 총을 맞았으며 37세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44세와 40세 남성은 끝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1명으로 추정되며 바라클라바를 착용하고 온몸을 검은 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쏜 것인지 이들이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렌트비를 최대 6.5% 올리는 인상안에 대한 투표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오늘 저녁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렌트비를 최대 6.5% 올리는 인상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인상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인상안 가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가결될 경우 임차인은 리스 1년 연장 시 2에서 4.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으며 2년 연장 시 4에서 6.5%까지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수치는 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승인한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상안이 가결될 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인들은 3년 연속으로 렌트비 인상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임차인 또한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수리 비용 등
건물 운영에 드는 비용이 증가해 렌트비 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은 올해 10월부터 해당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토니상 시상식에서 한인 여성 디자이너 2명이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맨해튼 링컨 센터에서 열린 제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린다 조가 의상상을, 뮤지컬 아웃사이더의 해나 김이 조명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한국 뮤지컬 제작사 오디 컴퍼니 신춘수 대표가 단독 리드 프로듀서로 제작해 지난 4월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했습니다. 린다 조 의상 디자이너는 이 작품을 위해 여주인공의 화려한 드레스 10벌을 비롯해 350여 벌의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조 디자이너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와 아나스타샤로 토니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또 조명상을 수상한 해나 김이 참여한 아웃사이더는 포드 코폴라 감독의 동명 영화의 원작인 S.E. 힌턴의 동명소설을 토대로 한 뮤지컬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나 김은 아웃사이더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함과 동시에 조명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폭 대학교가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의 흑인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56.2%, 미시간주에서 54.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10.8%, 미시간주에서 15.2%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으며 응답자 중 13%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제3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2020년 대선 때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각각 76%가 바이든을 찍었다고 답변, 바이든의 흑인 지지율이 4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0년 출구조사 때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두 개 주에서 흑인 유권자 82%의 지지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흑인의 지지율은 더욱 급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흑인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펜실베이니아 8%, 미시간 9%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바이든에 대한 흑인의 반감이 트럼프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응답자의 65%, 미시간주 응답자의 64%가 트럼프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로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답했고 두 개 주 모두 절반 이상이 판사가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두 개 주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만약 부통령으로 흑인을 지명한다면 트럼프에 투표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답변, 흑인 부통령을 지명해봤자 흑인들은 이를 정치쇼라고 생각하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만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자 주요 언론들이 열세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울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열세를 솔직히 인정하고 유권자에게 다가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 분석하는 파이트 38은 최근 전체적인 집계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포인트 낮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개 경합주에서는 한 개 주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가 나아지면 지지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증시가 10% 이상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 경제가 선진국 중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난해 가을 53%에서 현재는 56%로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자료가 계속 잘못돼 있었다고 말했으며 지난달 10일 기금모금 파티에서는 우리가 명백히 유리하지만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한다면 정치적 실수이자 국가의 위험한 행위이며 투표는 개인적 감정적 행위이며 반드시 거시경제 지표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바이든 대통령은 경주에서 자신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달리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인 대부분이 이미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한 상황이므로 현재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표심 공략을 위해 부통령 후보로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후보군 중 소수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루비오가 트럼프가 고려하는 부통령 후보 명단에서 맨 위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1971년생으로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약 10년간 활동하다 2010년 첫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성공한 뒤 현재까지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계 이민자로 바텐더인 아버지와 호텔 청소부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며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호소, 상원의원 선거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미래주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패배했습니다. 루비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충성파로 알려졌으며 쿠바계로 히스패닉계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데다 노동자 계층은 물론 전문직의 지지도 받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 규정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같은 주에 거주해서는 안 되므로 루비오 상원의원이 플로리다주를 떠나 다른 주로 옮겨야 하고 이는 상원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루비오 측은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상원의원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종신직에 가까운 상원의원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진보 진영이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무조사 등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초강경 낙태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보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친바이든 인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워싱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5개 주는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미리 확보, 비축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먹는 낙태약 등에 대한 판매 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주로의 배송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전국 이민법센터 등 친이민단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트럼프 재집권 때의 불법 이민 규제 강화 등에 대비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최근 50개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모여 사흘간 트럼프 집권 때의 불법 이민 정책 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진보진영 비영리단체나 진보진영 인사들은 트럼프 측이 자신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세금 보고 적절성 등 세무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휘발유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전략비축류 방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에너지안보 선임 고문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많은 미국인에게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며 미국 소비자에게 가능한 낮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치스타인 고문은 이어
필요한 경우 충분한 SPR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출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노력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미국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3.45달러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21년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이 고금리와 일부 제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전 세계 대외 투자의 3분의 1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통화기금 분석을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뤄진 투자 중 3분의 1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전 18%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대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것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크게 인상, 다른 나라와의 금리 격차로 인해 미국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금리의 혜택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 제조업 투자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인 서포트를 강화, 대외 투자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에는 세계 여유 자금이 중국으로 몰렸지만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제어, 중국의 소비가 침체됨에 따라 중국 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미국의 입지는 더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에다 제조업 투자에 대한 막대한 지원으로 신흥국가로 흘러가는 자금을 말려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개인들의 달러 재산 보유가 늘어났지만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은 줄었으며 안전자산인 금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달러화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 지수가 105를 넘어서 연중 최고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통화기금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중 달러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9.46%에서 3분기 연속 감소, 지난해 4분기 58.4%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달러화 비중은 20년에서 25년 전만 해도 70%에 가까웠지만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화 보유량과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위안화 보유 비중이 늘고 있고 한국의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듯 원화 보유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달러화 거래를 제한한 것을 의식, 세계 각국이 안전자산인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 각국 정부의 금 보유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거꾸로 보면 그만큼 전쟁 위험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지적하다 자신의 주치의 이름을 혼동해 스스로 인지능력 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등 유명 스타들이 참석한 모금 행사를 열어 사상 최대인 2,8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한국을 포함한 93개국이 영장 청구를 지지한 반면 미국은 이 지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연방공휴일 준 16th 데이 행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라이슨 디셈보가 로리 맥킬로이를 1타 차로 따돌리고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4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과 편집국장 내정자가 불법 입수한 전화 통화 기록과 불법 취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과 어센드 파트너스는 지난 1일자로 클레버케어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CEO를 역임한 이명선 대표를 서울 메디컬 그룹의 신임 CEO로 임명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상승장이 계속되는 것은 인공지능 붐 덕택이지만 이 또한 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지는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